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대선 전부터 이 윤석열 만세부르러 간 태극기 변절자들을 향해서 제가 아마 수십 차례 강조를 했을 겁니다. 박근혜 사랑해요에서 돈 받아먹고 특검의 조작 날조 수사다, 검찰의 반란이다, 막 그렇게 떠들었던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윤석열 만세 우리 대통령님 그랬을 때 그 꼴을 본 윤석열이는 그 태극기 변절자들을 뭐로 볼까? 아우, 너무 고맙게 생각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눈에도 태극기 변절자들은 사람으로 안 보일 거다. 왜냐? 지금 윤석열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가장 취약한 정권이라는 건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서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수도권하고 중부권에서 퇴출당했을 때 최후로 버텨야 될 곳이 TK인데, 그 TK에 박 대통령이 지금 맹주로 앉아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만약에 이건 만약이 아니라 현실화 될 텐데, 수도권 중부권에서 윤석열이는 거의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용산 참사 그걸 시작으로. 그러면 TK에서 한 60% 70%가 버텨줘야지만 레임덕선인 20%를 지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TK의 맹주로 있는 박 대통령이 나도 저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치고 나오면은 윤석열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죠. 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협적인 건데, 그래서 그 엎드려 빈 거 아닙니까? 가서 엎드려 빌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윤석열은 어쨌든 박 대통령은 엎드려 빌어서 잡아놨다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겠죠. 혼자 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자, 그래고 놓고 윤석열은 이제 나머지 태극기 떨거지들은 어떻게 할까? 아웃이죠, 뭐. 대통령만 잡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 태극기 변절 떨거지들을 왜 챙겨줍니까? 안 그래도 지금 챙겨줄 자리가 모자라서 안철수까지 쫓아내야 되는 판에 태극기 변절자들 챙겨줄 자리가 어디 있어요? 1순위로 아웃이죠, 1순위로, 제 1순위. 사탄파 내에서도 이준석, 유승민 요 라인들은 지금 참만 먹고 있는 거고, 초장부터 윤석열에게 붙어먹은 그놈들만 지금 챙기고 있는데, 안철수까지 아웃당하는 판에 태극기 변절자들에게 돌아갈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참모라 그래도요, 무조건 태극기 변절자들은 다 때려 죽이라고 제가 조언을 했을 겁니다. 왜?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는 후청될 거고, 어느 순간에 박 대통령은 칼을 들지 모르는데, 그 태극기 변절자들을 요직에 앉혔다가 그놈들이 박근혜라는 정치적인 거의 영구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왔는데도 지지율 20% 30%를 버틸 수 있는 거의 영구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아무것도 자산이 없잖아요. 한 방에 0%로 떨어지는 놈 아닙니까? 자,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칼을 꺾고 윤석열 만세로 배신한 놈들이 0%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가 휘청거릴 때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의 침 뱉고 또 박근혜 사랑해요라고 달려들 놈들이 누구냐고. 그게 태극기 변절자들이잖아요. 내가 윤석열 측근이면은 저놈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다 칩시다. 당연히 그런 제안하고, 지금 윤석열 쪽에 있는 막 윤핵관이라는 권성동이, 장재원이, 이번에 공관위원장 정진석이 다 탄핵파 아닙니까? 당연히 윤석열에게 태극기 조금이라도 든 놈들은 다 아웃시켜야 된다.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놈들은 또 침뱉고 칼 꽂고 박 대통령한테 달려갈 놈들이다. 작전회의 끝냈죠, 보나마나.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태극기의 상징이죠. 태극기의 상징. 김진태가 아웃됐어요.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가.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최근 나온 이 지도예요. 이광재가 원래 세요. 이거는 이광재가 강원도지사 할 때 그놈의 그 찜질방 이 도지사로 유명했잖아요. 강원도 산골 다니면서 찜질방 들어가가지고 가서 안마도 해주고 막 이걸로 선거 뛰었기 때문에 이광재가 원래 센데 여기가. 그래도 김진태가 지금 따라 붙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원창문 이건 아마 민주당일 거고 여기에 이철규, 박정하, 정창수 이런 뭐 비슷하죠? 황상무하고 이렇게. 자, 여기서 김진태를 아웃시키고 황상무를 붙이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강원도 이를 이광재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있을 거예요. 이광재가 딴 사람이 아니라 탄핵의 핵심 주역인 여시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이하고 잘 내통이 될 거라고 아마 이광재하고. 여시재 이거 홍석현이랑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이광재에게 주더라도 태극기 김진태는 아웃시키겠다는 게 윤석열이의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는 맞는 얘기라니까 이거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박근혜 사랑해 얘기하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윤석열 사랑해 하는 놈들은 무조건 쳐 죽여야 돼, 그거는 정치권에서. 왜? 이런 놈들은 언제 어디서 배신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엎어버려요, 이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당하다. 윤석열이가 내가 지금까지 볼 때 제일 잘한 조치라고.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 그렇게 가깝지만은 정치공학상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건 안 되는 게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아니 김진태 의원을 만약에 그랬으면은 써먹질 말았어야지. 컷오프 시킬 정도로 결격자면은 대선 때 써먹질 말았어야지. 근데 김진태 의원이 뭘 했냐 대선 때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게 뭡니까 이게 저격수 아니야 저격수. 상대 대선 후보를 저격하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감옥 갈 거 각오하고 하는 자리거든요. 이거 맡기면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최측근을 맡겨야죠 이거를. 이거를 태극기의 상징인 김진태한테 맡겨놓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이미 고발까지 했어요. 조작된 편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좀 위험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약간 지금 왜냐면 이게 이 편지를 막 주고 한 놈 자체가 사기꾼 조폭이어서 위험한 짓을 해서 김희열 잘못하면 이게 크게 걸리게 되는데 이거 선거법이거든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이 선거법은 그냥 막 구속시키는 건데 이런 위험한 거를 김진태한테 맡겨놓고 이제 와서 공천관리위원회 이거 윤석열이가 시킨 대로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김진태 의원 아웃시키고 황상무 한참 떨어진 황상무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독 공천. 자, 김진태 의원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이거야. 떨어뜨린 이유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일부 발언들이 국민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 세월호 사고 비하, 촛불 집회 비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 당시 장모 비리 의혹. 야, 정말 이 윤석열 집단 놈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이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놈들이 얘기하는 대로 김진태 의원이 나는 세월호 사고 비하는 난 내가 알기로 기억이 안 나고 촛불 집회 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김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이번에 5년 만에 제가 끕니다. 태블릿 조작 다 잡아가지고 한 달 안에 제가 완전히 꺼버려요. 이제 촛불 이 부끄러워서 촛불 뒀단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 김 의원 얘기가 뭐가 틀렸어?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박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면목 없다 갖다 빌었잖아. 사기 탄핵 때에서. 윤석열이는 대통령한테 가서 갖다 빌고 촛불은 꺼진다 이겠다고 그걸 5년 전에 한 발언을 이제 들고 와서
그리고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장모 비리를 아니 그러면 그 당시는 문재인이가 임명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이 당시 윤석열 나올 때 이 야당에서 지금 야당이 아니야. 그때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뭐 이놈들 이거 윤석열 당의 야당. 윤석열이 검찰총장 나왔을 때 검증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은 사탄 파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검증한 게 김진태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빌미 삼아서 야 이게 뭐 하는 것들입니까 이거? 그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런 걸로 인해 국민 통합을 저해한 김진태 의원을 치려고 그랬으면은 이걸 맡기지 말았어야지 이걸 맡기지 말았어야지. 이 위험한 일 시켜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고발당해서 잘못하면은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다 해먹고 이제 와서 너는 자격이 없다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양아치 정치인이 파렴치한 정치인이 이런 표현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정치는 원래부터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치는 원래부터 남 뒤통수 치고 남 이용했고 저는 20년간 정치를 봐왔는데 남 뒤통수 치고 이용해 먹는 정치를 감안하고라도 이번 김진태 같은 사건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치에도 아무리 양아치들이더라도 상도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 변절자를 자르는 건 맞다니까요. 그건 맞는데 그랬으면 김진태 의원은 처음부터 이런 역할을 주지 말았어야지. 아니 이거야말로 토사구팽이 뭡니까? 사냥개가 사냥 끝나면은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건데 그럼 이놈들은 윤석열 패거리들은 처음부터 김진태에게 위험한 거 시켜가지고 이재명 치고 잡혀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놈 치고 이런 짓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격수란 역할은 최측근이 하는 거예요. 막아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이 전면 싸울 때 누가 저격수 했습니까? 양쪽에서. 저쪽에 유승민이 했었고 이제 박 대통령 때는 이쪽이 이제 그 박 대통령 채찍 돌아가신 분 좀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명박 최측근 하여튼 박 대통령과 이명박이 붙었을 때 양쪽의 저격수는 최측근들이 했습니다. 다 그래야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질 않지.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때도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분이 이런 위험한 3D 업종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이런 걸 맡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윤석열하고 끝까지 같이 갈 최측근이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이놈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지. 사실 막말로 윤석열 최측근이 어디 있습니까? 이놈들이. 다 뒤통수 치는 놈들끼리. 이런 거 맡을 놈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김진태를 이용을 해서 너 태극기 드는 거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이거 사냥개짓 해. 요렇게 꼬신 다음에 친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는 박지원, 권노갑도 안 해요. 박지원이가 지금까지 정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도에서는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지. 이런 짓거리 했었으면 박지원이 벌써 끝났죠. 정말 처음 보는 정치 이런 정치는. 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이의 신청을 했다. 자 그럼 당은 어떠냐? 그래도 뉴데일리가 그래도 좀 김 의원에게 연을 지키는 기사를 썼네.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오늘 이게 김진태를 날라갔는데도 그 태극기 변절자들 같은 처지야. 너희나 김진태나 니네가 지금 하루 종일 윤석열 아첨하고 있어봐야 김진태 의원은 임마 감옥 갈 각오하고 질렀는데도 날라가는데 니네가 유튜브에서 윤석열 만세 불러봐야 니네 임마 구의원 공천도 안 돼. 그게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놈도 내가 알기로 손상대? 하나 정도 빼곤 어떤 놈도 이거를 문제제기 안 하고 지금도 오늘도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어요. 왜? 김진태는 떨어졌지만 나는 하나 받아먹겠지. 이게 이런 게 개돼지가 아니고 뭐고? 이런 개돼지들을 쳐 죽이는 거는 당연한 거야. 윤석열이가 제일 잘하는 게 태극기 개돼지를 쳐 죽이는 거야. 근데 김진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딴 놈들은 다 쳐주기로 해도 김진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써먹질 말았어야지. 이제 아웃돼서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이거를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뭐 아마 이의 신청했으니까 이게 올라갈 텐데 이 최고위원들의 이제 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일부 최고위원 간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상욱, 이준석, 권성동, 지상, 윤영석인데 이 권성동이가 문제겠지 이거. 얘가 문제일 테고 이게 사탄파 핵심 아닙니까?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끼리 경선과 공간의 의견 수용 등 5대5로 의견이 갈렸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근데 뭐 8명이 다 내지 않았겠죠. 뭐 한두 명 냈을 텐데 권성동이가 냈을 거고 아마 근데 이게 지상욱도 그렇고 다 탄핵파야 다 탄핵파. 이준석도 18일 오전 이제 9시 국회에서 이 안건을 올린다는데 이준석이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이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뉴델리가 잘 짚었는데 이준석, 김종인 체제 때도 김진태를 문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문제 삼지 않은 거는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데 이준석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된 상황인지 파악하려 한다. 공관위와 저희 내부 소통이나 언론의 말씀이 곤란하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누구겠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겠지. 광역단체장 선거를 경선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관위가 김진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것 관련해서는 김진태 의원의 그 5.18 발언도 문제 삼지 않았죠.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5.18 발언에 대해서 지만원 박사에게 국회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국회 세미나실 빌려준 게 다야.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랑 그때 김종인이가 김태를 치려고 했는데 아니 발언한 게 없어 발언한 게. 그래가지고 김태 의원이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극우적 발언이라고 하면 극우적 발언이 아니라 결국에는 태극기지 태극기. 태극기 탄핵 무효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거를 엎어가지고 또 경선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 아니 지금 정권 초기의 공간인데 정권 초기의 공간이면은 당선자가 정말 가장 힘이 막강할 때인데 이 공관위원들도 다 당 출신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당의 우파의 상징이지. 저 인민당 우파의 상징이지. 인민당 태극기의 상징이고 이런 김진태를 쳤다는 얘기는 이 당 구조상 윤석열이가 오케이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건 파장이 크거든. 이거를 당 공관위원장인 정진석이가 지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정진석이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인데 간에 묻었다 쓸개 묻었다는 자인데 정진석이가 김진태를 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김진태 쳐 이렇게 오지 않고는 공관위가 저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태극기 변절자들은 이 인민당에서는 구의원 공천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바른 판단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각종 기초의원, 구의원 다 조사해서 태극기 집회 나가서 박근혜 만세 보는 놈들 다 아웃시키는 게 맞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박근혜 사랑했던 놈들이 윤석열에 붙은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일을 써먹은 사람을 친다는 거는 정말 저거는 저거 정말 정치 누구한테 배웠나 윤석열이? 못 배워서 그렇겠지 못 배워서 배웠으면 절대 저렇게 못하지 저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강용석이가 지금 윤석열 대변한다고 이준석이 치고 막 유승민 치고 온갖 다 치고 다녔는데 당원도 못했잖아요. 당원도. 이건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당원도 가입 못할 정도로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윤석열이가 강용석이 집어넣으라 그러면 100% 돼요. 최고위원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안 넣은 거야, 윤석열이가. 강용석이는 태극기 세력이 아니지. 위장 박근혜 팔이지. 근데 뭐 윤석열이는 뭐 위장 박근혜 팔이든 위장 태극기든 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탄핵무효 얘기하는 놈들은 다 한꺼번에 태극기, 야, 다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위장 태극기, 위장 탄핵무효를 가릴 수 있는 데는 미디어처밖에 없죠. 아마 뭐 윤석열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 거라고 아마. 그러면 이제 뭐냐? 이 태극기 변절자들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더 이상 윤석열 만세 아첨해도 자리 하나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만세 부르라고. 만세 부르는 건 좋아. 니들이 알아서. 근데 자리는 절대 안 돌아온다. 그 대신에 너희들 윤석열이는 정말 단기간에 이제 무너질 거야. 지금 정치하는 꼴을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정치를 하겠어요. 무너질 때 너희 놈들 또 도망쳐 나오는 거는 내가 문 앞에서 딱 지켜가지고 너희 보수파리들 절대 못 나오게. 윤석열이가 저 무덤에 묻힐 때 니네들 빠져나오는 거 내가 다 못 나오게 막을 거니까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게끔 그 각오는 하고 윤석열 만세 부르라고. 다음 기회 없어 너희들. 내가 장담하는데.